빨리. 자,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규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 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70쪽부터 7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 152쪽부터 153쪽 권고사항 2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부터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기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개 사업 7개소로 도비 3억 7,300만 원, 12 8억 7천만 원, 총 사업비 12억 4,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경기 및 생산 적합체계 구축 사업 1개 사업 5개소로 도비 1억 8,700만 원, 12 4억 3,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 체결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총 2건으로 3죽 실버 복숭아단지 조성 지원 요청 사항은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숭아 신품종 식재 완료 처리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차등 지원 검토 사항은 유기농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구분하여 이삭거름용 비료를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위원회를 2022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결산 및 기금 운영 계획건으로 2회 추진하였고, 2023년 기금 결산건으로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총 15명의 위원 및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위원회 공모를 실시하여 농협에서 3명, 농업인 단체에서 7명으로 10명의 위원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시책 업무 추진비는 과수 화상병 시험 연구시설 현장 방문 등 총 16건에 209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 격려 간식 제공 등 19건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시책 업무 추진비는 23년 정부 양국관리 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등 6건에 86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직원 격려 식사 제공 등 3건에 64만 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진 사항입니다. 12쪽에서 17쪽 과수 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22년 화상병 피해 현황은 75개소 34.6헥타, 23년은 25개소 12.2헥타가 발생하였으며, 화상병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 사과 과수원 대상 방제 약재를 22년에는 5회를 공급하였으며 23년에는 6회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합동전기 예찰 4회 및 수시 예찰을 추진하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시설 최소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원해시설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6개 사업 23개소 사업비 4억 4,83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3년에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5개 사업 17개소 사업비는 4억 7,793만 5천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2년에는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야생동물 방제 시설 외 3개소 총 사업비는 1억 2,705만 5천 원으로 전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년에는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외 4개소 2헥타 규모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22년 RPC 수매량은 27,593톤이며 도정량 26,645톤과 기타 원료국 판매 948톤 처리로 재고량은 없으며 2023년 수매량은 21,579톤, 도정량은 9,086톤으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2,211톤입니다. 20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개소 총 사업비는 38억 4,522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 7개소 총 사업비 20억 2,702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벼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외래 품종을 지역 특화 품종으로 대체해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안성시 간 벼 지역 특화 품종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특화 품종 최정포 2개소를 운영하여 11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 14호에 대하여 품종명을 수렴이라고 하여 품종보호 및 출원 등록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품종 종자 생산단지 13헥타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협 RPC와 연계한 지역특화 품종의 안정적 종자 생산, 관리, 수매,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성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ICT 융합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2022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범 사업 1개소 0.5헥타르 사업비 4,3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 3.2헥타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스마트팜 보급 현황은 35농가에 24헥타로서 작목별로는 오이가 40%, 인삼이 25%, 딸기가 9%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벼 드문모 재배기술 확대 보급 현황입니다. 벼 드문모 재배기술은 평당 50주 모심기하는 방법으로 육묘 상자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노동력과 경영비를 낮출 수 있어 현장 농업인의 활용률이 높은 재배기술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6개소 60헥타 총 사업비 3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 50헥타 총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네, 정토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신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7쪽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간은 2년인데 혹시 연임 가능합니까? 네, 일단 연임은 가능합니다. 그럼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임 가능합니까?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네, 연임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촉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위원회 하고 있는데 같은 분이 몇 군데 혹시 가입이 몇 군데 위원회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 혹시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뭐 3개도 되고 5개도 되고 10개도 됩니까?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그 기금운용위원회 그 내역 저기 규정 중에는 뭐 한 분이 다른 타 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뭐 2군데 3군데 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당연직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네. 당연직 분들은 그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도 중복이 되더라도 이제 상관은 없지만 그 위촉직 분들은 그 위원회 몇 위원회 이상 여기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그럼 다음 지금 이제 금년도 끝나고 나면 다 추후년도에 할 때 저희가 지금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그런 거 검토를 좀 해서 새로운 분들이 가급적이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위원회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도 보니까 이제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좀 고르게 많은 인재분들이 들어와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원회 몇 개 이상 요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하면 발전이 더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방면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시고 또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그 맞는 분들로 뭐 관련 직종에 뭐 자격증이 있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곳에 종사한 경력 최소 뭐 5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일 도입 시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특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행감 때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농촌 지도 사업으로 국도비 그 사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요거 자료에 따르면은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지원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적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 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발굴. 또 하나는 수입 과일 소비 증가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면적 확대 및 공급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 열대 과일을 좀 생산해 보자 이렇게 하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관련 기술 현황을 보면은 감귤 안정 생산을 위한 영양 장애 및 대체. 두 번째 아열대 과종 안전 재배 한계지 설정. 또 하나는 히트펌프 및 낙엽 보온 커튼 적용 망고 시설 재배 에너지 절감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요. 조건 지원 범위가
지원 범위 중에서 딱 보면 안정 생산해 갖고요.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기존에 하고 있던 데다가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28년도에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 국비 사업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안성시에서 19년도에는요. 19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신축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신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셨죠. 그 황상열 씨하고 또 그 윤태광 씨라고 예, 21년도에 사업을 네, 두 알고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혹시 그 두 농가만 신청을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신청 들어온 거 제 기억으로다가는 이제 두 농가 신청했던 거로다가 공고를 하셨습니까? 예, 한 달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근데 왜들 모르셨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다가 읍면동 다음에 그 홈페이지 네.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시범 사업 이제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 농촌지도 사업 전체를 다 일괄 공고를 한 달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 인터넷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인터넷으로 공고가 나가는 거를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보지 못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보면 청년 농가들이 우리 안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청년 농부가 많다. 좀 전에 앞에 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촌사회과에서 얘기 진행할 때 우리 안성이 청년 농부들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네,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무상이지 않습니까?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보조입니다. 왜냐면 저기 받고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입니다. 네, 예. 근데 왜 안 합니까? 한번 해봐야지. 떨어지더라도 해봐야죠.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럼 저희가 앞으로 좀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시범 사업 앞으로도 매년 있을 텐데 그 공고에 대한 채널을 좀 더 다방면으로 해서 네, 청년 농업인들 같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할 때 더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고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방면으로 한번 네.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시 이제 인터넷상으로 홈피에 공고했냐 하면은 이제 공고했다라는 말하자면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공고해서 뭐 한 달간 공고했다. 어디는 보면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들어가서 개인신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닌 다방면 그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소식지를 통해서도 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읍면동에 게시판에 게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많이 알려서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있다면 밤새서라도 사업서 작성해야죠. 그래갖고 지원해봐야죠. 또 두 번째로는 작성법입니다. 보니까 지금 농촌사회과 우리 또 이제 농업정책과 예. 이제 우리 신기술보급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업을 다 못 열어봐서. 자, 여기에 보면요. 프로포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과는 한 과도 없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는 요령, 방법. 그게 우선돼야 공고를 딱 띄웠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청년 농업인으로서 뭐 사회 그 공익적 활동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가점 주는 것도 좀 넣고 예? 제가 그 윤태광 씨 점수 받은 점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걸로 점수 받아. 만 40세 아니면 5점.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무슨 나이 어리다고 점수를 많이 줍니까? 아니 경력이 5년 이런 걸로 점수를 줘야지. 뭐 40세 미만이면 5점, 40세 넘으면 4점, 45세가 더 넘으면 3점, 50세 되면 1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그런 배점표가 다 있습니까? 제가 배점표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 땅이면 점수가 높죠. 임대면 점수가 낮아요. 아니 청년들한테 문턱을 열어주자고 하면서 임대했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기반 잡으라고. 내 땅 가지고 있으면 좀 잘 사는 거니까 조금 더 덜 주고 점수를. 임대업이라도 해서 내가 하려고 맘먹으면 점수 더 줘야죠. 무슨 점수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청년들한테 뭐 아까 그 과장님 뭐라고요? 빨리 뭐 재산을 물려줘.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부모 재산 빨리 물려받으려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런 배점표가 다 있습니까? 청년 농업인들에게 기회의 폭을 열어주시려면 네? 같이 너와 내 협동해서 하나보단 둘이 나니까 함께 협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이 하려고 하면 가점이 조금 더 높게 준다든지 예 임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제 그게 월세인 경우잖아요. 접근성 판로 개척 네? 그 홍보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봤나 안 해봤나 이런 가점을 줘야지. 제가 그 점수표를 보니까 본 의원이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실은 여기 배점표를 사실 좀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면 또 이제 개인적인 네,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이제 그 점수 매기신 분들 네, 좀 말 그대로 체면을 생각해서 지금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신청서도 간단했지만 그 점수표 좀 더 고민해서 정말 육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점수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돼야죠. 아까 사회치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회치 교육 뭐 시켰나 열심히 봤습니다. 체력 단련 했더라고요. 예? 체력 단련. 예.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앞에 과에서 이 기후 이거 뭐죠? 온난화 대응 열대과일 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죠. 그 멘트가 어디에다 그 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저희과도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거 저희가 이제 잘 네, 경청했고요. 잘 들은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서투르시고 잘 어려워하시는 게 현실인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그 프로포절.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평상시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청년 교육이라든지 할 때 농촌사회과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평상시에 좀 그렇게 좀 작성하는 거에 네. 대해서 저희가 그 샘플도 보여주면서 예, 사업 제안서 예, 작성법 작성하는 것도 좀 한번 예시를 좀 줘서 작성법 예, 그런 거 좀 거기다 내 교육 좀 아이디어를 시키고. 조금만 넣으면은 할 수 네. 있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인데 우리 안성에 보면은 그 아트홀에 보면은 그 교육받고 오신 데가 뭐였죠? 그러가는 생각이 안 나요, 위원장님. 아트홀에서 그 그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광고하고 미디어 센터. 네, 벼랑안에 생각이 안 나서. 네, 그 미디어 센터에서 그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거 다양한
이렇게 좀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 내 상품 광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제작하는 방법, 또 옆에서 좀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아니 기왕 만들어 놓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농업인 분들께서는 조금만 알려드리면 훨씬 더 많이 아마 잘 접목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연계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최전표에서 나온 대로 본다면 지금 경기도가 2번이나 쓰지 말라는 시설의 신축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두 선정건을 다 보면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의 시설비에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쓴 그 아열대 그 나무 산구 묘목산 비용으로는 불과 500만 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 행감이 지금 질의응답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꼼꼼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 취지와 맞게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정 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특혜는 없었는지, 지금 점수표를 봐서는 특혜가 많이 보입니다. 그 아까 나이 뭐 이런 거 막 집어넣고, 근데 한 분은 또 나이가 반대로 많아요. 그럼 점수가 깎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선정되고 여기도 선정되고 그러면은, 근데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어쨌거나 점수표가 왜 한 사람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한 분 점수표가. 아니, 두 그리고 사람 거에 사업 다 계획서를 있습니다. 봤더니 예. 저 그런가 사업 계획서라면요 10번도 쓰겠습니다. 올해는 5천만 원만 저기 판매 실적을 올려서 1,000만 원 벌겠습니다. 내년에는 7천만 원 판매를 해서 1,300만 원, 1,500만 원 벌겠습니다. 3년 동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2천만 원 판매해서 돈은 조금 더 벌겠다는 거. 매년 판매액이 10% 내리 증가하면 됩니다. 5천만 원 팔았다가 7천만 원 팔았다가 이제는 3년 차 되니까 내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은 처음엔 1,00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엔 1,300이었다가 그 다음엔 1,500만 원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사업비 주는 게, 아니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안성시는 참 인심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특혜가 없다니요. 한쪽은 젊어서 5점 맞았는데 한쪽은 늙었는데 나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점수 줍니까? 똑같이. 그게 특혜지요. 40대 미만이라 5점 줬으면요, 60이 넘었으면은 1점 준다고 했으면 똑같이 1점 들어가야죠. 그게 특혜지 뭡니까? 그 특혜 지금 과장님, 네. 거기서 자꾸 뭐 얘기 나오면 저 이상한 말 계속 나갑니다. 안 멈춥니다. 특혜 아니긴요. 2명만 사업 신청서 늦게 했으면 특혜죠. 상대평가가 돼야지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게 특혜인 거죠.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한 명만 넣었으면은 이거를 보류하고 다시금 공고해서 다시 뽑아야죠. 신청서 다시 늦게 해서.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 들어와서 점수 줘갖고 사업비 줬는데 이게 절대평가죠. 9,600만 원이 이웃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안성 시민의 혈세입니다. 안성 시민의 혈세가 9,600만 원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조건도 없고 무조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매출만 조금씩 더 오르면 되고, 거기다 수익금에 조금 더 올라서 공익적 활동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체험활동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체험활동.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데 내가 돈 버는 거, 가르쳐서 내가 돈 받는데 그게 무슨 공익적 활동입니까?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하는 거지. 그러면 안성에 있는 전체 농부한테 그 혜택을 다 주셔야죠.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양성면에 있는 그 황 누구 씨한테 주듯이 안성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줘야죠. 어려운 농가들은 다 줘서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왜 안성 시민 세금 다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만 뿌립니까? 안성시에 농민만 있습니까? 축산하시는 분만 있습니까? 그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지. 무슨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예요? 그리고 거기 이해충돌도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사업 주고서 뭐가 특혜가 아닙니까? 되는 말을 하십시오. 되는 말을. 화를 안 내려고 했더니 무슨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랬죠. 반박하시면은 진실이 막 나간다고. 10분 이상 얘기를 하면 이 속에서 다 진실이 막 넘어옵니다. 사 커지지가 않는다고요. 조곤조곤 그냥 시정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가 아니기엔 뭐가 아닙니까? 대상자 찍어놓고 사업 거기다 맞추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최진현 의원님.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올해 연 6회 약제 방제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연 5회 방제를 했습니다. 연 5회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도 75개소에서 화상병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발병이 시작하면 궤양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궤양 제거가 아니라 발병이 되면은 뭐 가지 자르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로 발생이 되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그 과원 전체 남부수의 5%가 넘으면은 일단 공적 폐원으로다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화상병인지 불안병인지 무슨 병인지 실질적으로 이 과수원에서 판독이 좀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농가가 육안으로다가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 가지고문 마른병이라는 거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나오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저희가 검역원이라든지 저희 기술원이라든지 쪽에다 보내서 그걸 세균 분리 동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화상병이 한 번 걸리면은 회복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말은 예방하는 게 사실 최선이라고 들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막 제거하는 방법이나 뭐 판독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과수원에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예방을 할 수밖에 없어 보여서 이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꾸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6회 약제 방제는 사실상 많은 거죠? 전국에서 저희 안성이 가장 많이 한다고. 가장 많은 거예요? 예.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다가 정부에서는 3회 방제를 지금 실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에 그 과수화상병이 2015년도서부터 해서 매년 줄어들지 않고 발생을 하다가 나름대로 과수 배 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저희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2번을 더해서 5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또 의원님들이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셔서 6회 방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회 약제 방제도 중요한데 이것도 뭐 더불어서 뭐 교육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동남 기술보호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